네, 아이고야. 우리 이제 개편 관련된 이야기들 뭐 좀 전해드렸는데 이제 많이들 또 아실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도 하여튼 저희는 빠르게 변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실 그 주식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네. 나눠봐야 되겠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은 LA 갈비 안 드실 것 같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 이사님도 드시죠? 예, 좋아합니다. 네, LA 갈비 드십니다, 여러분. 꼭 그 무슨 가든 갈비만 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LA 갈비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어제 해외 시장부터 봐야지 이제 우리 시장을 조금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난주에 이틀 동안 장중 변동성이 있었는데 아랫꼬리가 길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우리 시장이 급락하면서 해프닝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 자체는 견조했어요. 금, 은 시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네. 했고 그리고 일부 섹터 및 종목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 S&P 500의 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아랫꼬리 달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니고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는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계속 있는 거고요. 시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가 2.8% 하락을 했고 테슬라가 2%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약합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견주합니다. 즉 보시면 시가총액 1, 2, 3, 4위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알파벳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애플이 4% 올랐어요. 시장 안 빠질 거야. 네. 또는 매수세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 이 얘기를 1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알고리즘 매매나 ETF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그 자금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한번 매도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쭉 약하다가 네. 또 다시 저점으로부터 또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또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즉 자금들이 일제히 모두 다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 얘기를 자꾸 드리죠. 풍선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불룩 튀어나오듯이 그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내지 않지만 강세 기조는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틀간의 긴 아래꼬리 변동성 후에 양봉 상승 전환을 함으로써 지수는 그냥 원위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랜드스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케빈 워시도 있지만 베슨 장관이 달러 강세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원과 엔의 가치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이 6시 30분 기준으로 4,698달러. 여전히 금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선물은 꽤 반등을 했습니다. 78,000달러까지 이렇게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도 급락 후에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한 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가 어제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는 반도체가 또 제일 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올랐고요. AMD가 4%, 텍사스 인트루먼트가 4.4%, 웨스턴 디지털 8%, 샌디스크가 어제 고점이 25%였고 종가가 플러스 6%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15% 올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700달러짜리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여전히 샌디스크 강세를 보였고요. 팔란티어가 본장에서 0.82%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6시 30분 기준으로 시간에서 약 7%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도 좋았고요. 올해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AI 관련 서비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라클이 하락을 했는데 오라클하고 잘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오늘 아침 끝난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오픈 AI와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뭐 이 얘기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빠진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약하잖아요. 그냥 네. 여기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을 잘 보시면요. 엔비디아와 오라클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쪽들은 다 약해요. 여전히. 여전히 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오라클에는 좀 악재성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재료 내용에 비해서 잘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뉴스에 가져왔는데요. 오라클이 500억 달러인가? 자, 그냥 가볼까요? 그 뉴스 그냥 보겠습니다. 네. 이게 마우스가 예민합니다. 좀 둔감한 걸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이 올해 채권과 회사채 발행한다는 얘기죠. 주식 발행을 통해서 최대 500억 달러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픈 AI, 엔비디아, 메타 등 대형 고객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오라클 걱정했잖아요. 네. 그 마이클 버리의 워딩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현재 오라클의 부채 규모는 약 950억 달러로 비금융 부문에서 가장 큰 채권 발행 회사다. 그런 표현을 쓰고 향후 AI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재무 구조의 완충 여력이 매우 낮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었으면 안 끝났겠을 거예요. 네. 근데 근데 물론 부채가 우리 돈으로 거의 140조 정도 되면 많긴 많네요. 예. 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동안에 이미 빠진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악재성으로 이제 이런 재료들을 왜냐하면 걱정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신용평가사에서 기존의 안정적 신용평가를 그냥 유지한다라고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시장 주가 하락에 방어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틀 동안 아래꼬리 달고 변동성을 주었지만 다시 올랐고 그리고 그 전날 반도체 주식 많이 빠졌지만 다시 올랐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4개 종목을 자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머지 밑에 종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아요. 얘들 4개하고는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면 오르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것처럼 얘네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일제히 빠지지 않고 꼭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오르고 이러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자꾸 드리고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5.26% 매도 사이클가 발동이 됐죠. 코스닥은 4.4% 하락을 했습니다. 4,94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개인들이 5.5조를 샀는데 당일 하루에 5조 이상의 순매수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근데 그렇듯이 그것도 그럴 것이 주가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수량을 사도 훨씬 더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예탁사상 들어온 규모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사이즈 자체가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2배 이상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래 대금도 더 늘어나는 거고 매수할 때도 더 많이 사는 거고 매도할 때도 더 많이 파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5.5조를 샀고요. 외국인들이 3.2조를 팔았는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6.29% 마지막까지 매도가 좀 있었고요. SK하이닉스가 8.7% 정도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두 종목을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게 3.4조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이게 프로그램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어제 그 프로그램 거래를 보면 이 코스닥 코스피가 나눠져 있는데 코스피 규모로 봤을 때 비차익이 2조 3천억 나왔고요. 차익이 7천억 나와서 3조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거든요. 요 금액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패시브의 그 ETF를 통한 매도가 집중적으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는 거의 대부분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관들도 2.4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도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2.45조 순매도인데 금융투자가 2.47조 순매도예요. 그 얘기는 이건 역시도 기계적 매도가 어제 상당히 부분이 있었고 기계적 매도의 그 이면에는 ETF의 거래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1.95% 개파락 시작을 했다가 곧바로 뭐 버큰 쪽까지 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밀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부터 시작을 플러스로 시작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시세를 보지 말고요.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려고 이게 좀 편히 생각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네. 하면은 그냥 흐름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또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까, 기계는 어떻게 할까 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과도하게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 시장이 1%뭐 후반 뭐 요 정도뿐이 안 빠졌는데 우리는 5% 이상 빠졌잖아요. 과도한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야 이거 수급적 해프닝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반도체가 다시 매수 들어오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플러스 시작을 하겠죠. 딱 떠서 시작을 하면 그러면 어제 물린 사람이나 네. 어제 저가에 산 사람들이 팔겠죠. 팔겠죠. 떠서 막 쭉쭉쭉 가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9시 30분 이 사이에 막 움직이는 건 선물 거래나 이 거래에서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게 아닌 그 다음 방향을 보고서 결정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많이 빠지면서 이제 그랬던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반도체, 부품, 장비, 자동차, 로봇, 우주항공, 전력설비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가장 급등했던 거잖아요. 이들 종목 중에 일부 종목이 그냥 뜬금없이 어제 급락한 종목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덩달아 빠진 겁니다. 덩달아 빠진 종목들은 다시 원위치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 쪽하고 삼성전기와 일부 종목은 상대적으로 아침에 플러스 났다가 플러스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특이한 거는 어제 저PBR 종목, 상속증여세 관련 정책 논의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소위 이런 것들을 좀 주변주라고 하죠. 주변주 종목들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건 뭐 주류는 아니고요. 뭐 이런 테마가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집중적인 매도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거기에 보면서 놀라서 같이 덩달아 빠진 종목들이 많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우리 시장은 대체로 아마도 잠깐 반등 후 잠깐 내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냐 위로 가냐 그걸 이제 하기가 결정하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뭐 밑으로 쪽은 쉽게 오늘은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제부터 드릴게요. 네. 요거는 그냥 재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화면 몇 개를 캡처 왔는데요. 어제 뭐 음선물 하한가 가고요. 어제 빠진 종목을 보면은 이제 금문이 당연히 들어 있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전력 설비하고 요런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 화면은 은선물의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를 제가 봤더니 이게 신기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거래량이 꽤 많습니다. 거래 되게 많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 은선물의 인버스를 우리 개인 투자들이 샀나 봤더니 이게 올해 초부터 이렇게 꾸준히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 났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어저께 곧바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근데 상한가 가도 반토막 못 메꾸는 거죠. 아직 다 손실이에요. 거의 대부분 네네. 손실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고요. 자, ETF도 상한가가 있죠. 상한가 있죠. 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좀 저는 약간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가 현물이 움직였어요.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사실 원래는 60%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 못 움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 가격은 어떻게 되나? 왜냐면 이제 얘는 60%가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괴리율이 벌어지는 건데. 괴리율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괴리율을 맞춰가는 겁니다. 네. 괴리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리율을 보고서 네. 얘네들이 맞추는 작업에 매수 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어렵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네네. 이 금 ETF야. 근데 금이 뭐 한 50%가 올랐어 오늘. 근데 얘는 ETF가 30%까지밖에 못 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20%는 다음 날 올라야 되나?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 어때요? 아 이거 나는 모르겠다. 거기에 이제 괴리율이 있어갖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됐다. 그 얘가 더 아래에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매수세가 더 대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더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요. 하여튼 뭐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 있으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황에 있어서 이게 뭐 짧게 끝날지 하루 이틀 만에 끝날지 아니면 더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켜볼 문제이긴 하지만 아마도 단기적인 수급적 해프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상위 4개 종목이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오르고 이러고 있으니 지수 강세는 유지되고 있고 종목별 등락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 은, 비트코인이 급락했죠. 그리고 미국의 시장을 봤더니 반도체가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지수는 견주했습니다. 지수는 견주했어요. 이게 오늘 아침 끝나는 시장 말고 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걸 보고서 누가 시작했습니까? 유럽이 시작을 했죠. 유럽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반도체는 하락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가 하락한 거는 미국 반도체 하락한 걸 보고서 따라 하락한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지수가 상승했다는 거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네. 했다는 건,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유럽 시장은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판단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반도체 섹터의 하락과 그걸 보고서 유럽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 미국이 반등을 줬고 반도체가 다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게 급락하면서 유독 반도체에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반도체 빠진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회복을 미국 시장이 다 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금과 은의 가격 급락이 됐을 때 금과 은의 담보용 증거금으로 금은을 담보로 많이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진콜이 발생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고 또는 한쪽에서 손실이 나면 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손실이 나면 그것을 맞추기 위한 증거금을 맞추던 아니면 얘를 팔면서 손실을 다른 데서 메우던 아니면 현금 확보를 일정 정도 하기 위해서는 간에 어떻든 한쪽에서는 다른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다른 자산을 팝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데 뭐 지금 뉴스 여러분 아침 보셨겠지만 마진콜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죠. 우리 전에 왜 일본 엔화 강세가 됐을 때 마진콜 발생하면서 네. 막 시장이 변동성을 줬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단기적인 거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뭘 파느냐? 최근 가격 급등한 자산 쪽 또는 거기에 담보를 제시했던 쪽 이런 쪽을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 최근에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매도가 가장 강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어제 미국 끝나고 유럽 끝나고 그리고 다시 미국 그리고 이 자산 가격에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이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하고 이 흐름을 봤더니 네. 이거는 상당히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컸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적에 무관하게 테마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매도가 탁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는 다시 반등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적 성장과 연동했거나 또는 뭐 성장성이 있어서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과 관련된 주식 및 자산들은 이 변동성 외에 제자리를 다 찾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유럽 시장 보니까 딱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니케이 225가 1.25%, 상해 종합 지수가 2.48, 항생이 3.17, 대만 갖고 1.37인데 우리는 5%가 넘게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많이 빠지는 거지. 그렇게 말하기는 편하죠. 그런 부분은 좀 있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유독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반도체의 변동성이 가장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랬지 않습니까? 미국이 못 오르는데 반도체만 올라.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가 시가총액 1위니까 우리가 훨씬 센 거야.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좋지? 이랬지 않습니까? 반대인 거잖아요, 지금은. 반도체가 약세로 가면서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우리 시장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덩달아 움직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이러한 변동성을 주면요.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실적 성장이 계속 있다라고 했던 것들은 다시 제자리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스스로 주시장 네. 스스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빠진 상태에서 밑에서 헤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좀 차별성을 좀 둬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코스피 일봉 차트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게 제가 굵게 일부러 해왔는데 이게 1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네. 20일도 아니고 10일이에요. 근데 통상 이게 한번 꺾이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밑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구간을 겪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조정 기간에 2월에 좀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러는 거죠. 아,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걸 보면 이제 팔아야 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게 아니더라도 야, 이거 지금 그동안의 경과상으로 보면 1차 상승하고 조정, 2차 상승하고 조정, 경과상으로 보면은 좀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2월은 또 연휴도 있고 네. 짧고 2월 첫날이라서 어제 그런 말씀 시장 하기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밑으로 급락해버리면 이건 이제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그 조정의 빌미를 금과 은을 통한 수급이 그렇게 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조정 구간에서는? 모아가기. 조정 구간에서는 더 갈 수 있는 애들은 그냥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조금 뭐 사고 싶으면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사는 거 빠졌다고 줍줍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주식은 줍줍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내가 종목이 10개가 있는데 이럴 때 그 종목을 나도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좀 더 비중을 놓고 어떤 건 더 빼고 이런 걸 좀 해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조정 구간에 하는 거거든요. 장이 막 오르거나 빠지는데 그때 뭘 해요. 네, 조정 구간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을 조정에 들어간다. 1월에 워낙 급등을 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뭐 오늘 하루 어제 급락했으니까 또 뭐 밑에 사야 돼. 뭐 오늘 또 급등 반등을 주면은 또 어제 못 팔았으니까 오늘 다 팔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흐름을 보면서 해도 되는 시간적 여유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자 이런 그림 재미있는 그림 그리고 흐뭇한 그림이라서 우리 시장에는 가져와 왔습니다. 글로벌 CEO들이 메모리값 관련 발언을 했다는 거 그림으로 한 장을 만들었네요. 일론 머스크는 메모리 병목 테슬라 성장 제한할 수 있어.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메모리 칩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는 고민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메모리 가격 인상의 원가 상승 압박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인프라 수요로 메모리 공급 압박이 강해져서 칩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그냥 뭐 애널리스트 뭐 전문가가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들은요. 네. 이게 그냥 현실인 걸 그냥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저도 이 차트를 보면서 매일매일 데일리 방송하면서 이 차트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 이 보세요. 1년 만에 DRAM DDR 8GB가 이것도 진짜 대박입니다. 1.35달러에서 11.5달러예요. 1년이에요, 1년 이게. 10배. 9배 넘게 올랐어요. 9배 갔어요. 예, 예. 아니 뭐 핸드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갖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메모리 가격은 1달러에서 11달러를 그냥 이게 지금 현실인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장 오른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묻고 싶은데 주식 안 하세요?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네. 물론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는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그냥 근거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그건 모르지만 또는 인버스를 사서 그러나 네.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왜 그 얘기를 잠깐 하냐면 이 가격이 계속 어떻게 오르냐 이게 꺾이는 순간에 아마 조정을 보일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그런 가운데 글로벌 메모리 공급사 비중을 보시면요 대박이죠 진짜. 77% 거의 80%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모두 다 우리나라의 메모리 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이런 걸 지렛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되게 흐뭇한 화면이라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거는요. 그런 말씀이고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상호관세 25%에서 18%로 인하 합의했다라는 발표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린다고 그러고 인도는 내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하고. 왜 인하해 줬냐? 이거 보면 알죠.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앞에 내용보다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베네수엘산 추가 매입해 준다. 원유를. 그리고 그 안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등에 대한 상품을 5천억 달러 이상 구매 약속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관세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되게 컸던 미국 시장에서 중요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2번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볼트 추진에 대해서 어제 그 정관계 인사들 다 모여가지고 어제 이걸 좀 했습니다. 내용은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100억 달러의 대출을 해주고 16.7억 달러의 민간 자본을 합쳐서 핵심 광물 비축 기지를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기에 핵심 광물을 계속 구축해서 결국 자기네 좋다고 한 건데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 동참시켜가지고 여기다가 핵심 광물 비축 기지를 만들어서 핵심 광물을 막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겠습니까, 미국은? 히토류 왕창 여기다가 비축해 두면 중국이 저렇게 못하겠죠. 중국이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뭐 대중국 의존도를 줄인다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히토류 핵심 광물 가격 안정성이 되겠죠. 비축을 계속하면. 네, 그래서 이걸 추진한다는 얘기 나와서 어제 히토류 또는 핵심 광물 자원 개발 회사들이 어제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 저거는 그 비축만이에요, 아니면 재련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려아연이 이제 미국 가서 그 재련소 만들잖아요. 이게 포함인가요? 아니면 이 내용 자체는 비축 기지, 기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공급망이 같이 따라가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기지를 만드는데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갈 거예요. 그건 저희 가치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52.6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 좋아지는 건가? 이거 좀 공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시장 예상이 48.5인데요. 이거 1년 만에 52로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쇼킹합니다. 신규 수주가 전월비 9.7포인트 급등해서 57.1이 됐고요. 50에서 훌쩍 넘었습니다. 생산이 55.9가 됐어요. 고용은 아직 48.1인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내용을 기사에는 어떻게 썼냐면 AI 투자 붐으로 전반적 제조업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가 진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시오링, 온세오링 정책이 이게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근데 지표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실제로 무엇 때문인지는 좀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 시장이 다우 지수가 뜬 이유가 요 뉴스가 호재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외무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과 외교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미국과 무력 충돌을 피할 외교적 절차가 며칠 내로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는 신뢰를 잃었지만 영내 우방국들을 통해서 메시지 교환으로 미국과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란의 핵무기 또는 핵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좀 눈 감아주는 쪽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까지는 제가 적어오지 않았는데 서로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스트래티지 있잖아요. 여기 보유본의 평균 매입 단가 76,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계속 사서 좀 높은가요? 그럼 계속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평가손으로 이 밑으로 떨어지면 평가손이 되고 이제 다시 반등해서 78,000달러에서 됐으니까 평가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뭘 걱정을 하는 거냐면요. 만일 이들의 평균 단가 근처나 평균 단가 아래로 떨어지면 여태까지 비트코인을 사주는 큰 손이 이 스트래티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근처까지 가면은 그러면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안 돼요.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이 안 된 비트코인을 매수해 주는 게 느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6번 아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은 테슬라가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곧 공개할 텐데 기존 설계를 완전히 재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서 새로운 걸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행동 관찰만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 능력을 포함된 새로운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한다고 해서 시장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걸로 학습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뭐 이게 팔이 잘 굽니 뭐 덤블링을 하니 뭐 이런 위주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얘는 학습 능력에 있는 학습하는. 인간이 근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 학습해 보면 꽤나 실망 많이 할 텐데. 누워만 있어요 하루 그러면? 종일 누워서 뭐 하는지 그러네요. 꼼지락 하면서 발가락 움직이고 예. 코 후비고 뭐 이런 것만 배울 텐데 배울 게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 8번 뉴스입니다. 네. 스페이스X가 XI와 합병한다는 뉴스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까지 합병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거 그냥 사람들 기대죠. 그러니까 테슬라까지 합병은 그거는 사람들 좀 기대죠. 기대인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루머예요. 거기까지는. 네. 근데 일단 스페이스X와 XI는 합병은 일부 투자자에게 이미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뭐 발표됐다라는 얘기도 뉴스도 나오는 것도 있긴 해요. 저도 그 정도까지 봤어요. 네. 예, 곧 발표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두 가지의 관점에 중요한데 일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성통신과 AI, 배터리, 로봇의 통합이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성통신 기술과 AI 역량을 결합한다는 거고요. 테슬라의 제조와 인프라와 배터리 기술, 로봇 역량의 우주 발사체 역량이 모두 다 결합되면서 이게 수직 계열화, 완전 수직 계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옵티머스와 자동차의 몸체에 XAI의 두뇌를 얹고 이를 스페이스X의 신경망인 스타링크에 연결하면 완벽해지는 거죠. 완전 수직 계열화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는 이게 저 뭐랄까 국방과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안보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머스크 영향이 확대되면서 이거는 국가를 넘어서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미를 두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그거 말고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볼게요. 스페이스X를 올해 IPO 한다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엔스로픽이 먼저 한다 뭐 어쩌고 얘기를 좀 있었고 또 그리고 오픈 AI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걸 합병한다는 얘기를 해보니까 들어보니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저는 주식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 이게 빨리 하려고 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자금이 무지무지하게 더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소위 백도어라고 하거든요.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을 가지고 네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들어 있으니까 만약에 테슬라까지 한다면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자금 조달을 회사채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쪽에 문제들이 있고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어떤 다른 뭐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그냥 처음부터 딱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요? 저의 근데 생각은 그냥 상장해도 되는데 왜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 상장은 되게 어렵죠. 상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죠. 그렇겠네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거는 훨씬 더 손쉽게 빨리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건 저의 생각인 거고 네네.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뉴스의 내용들이 우리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수직 계열을 한다라는 게. 그래서 시너지가 분명히 있겠죠. 어마어마한 회사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지분 구조도 그렇고 자금 조달도 그렇고 상당히 있을 텐데 그리고 상장 부분도 있어 그럴 거고 그런 부분들하고 이거 분명히 연결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 그런 생각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 뉴스 딱 보자마자 이건 우주 데이터 센터다 이 생각 들었어요. 그렇죠. 우주 데이터 XAI가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니까.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원래 있었는데 제가 뺀 건데 칸이 네네네. 없어서 뺀 건데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건 진짜 대박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사가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어제 삼성 SDI가 컨퍼런스 콜을 했어. 기업 IR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폭락하는 날 해가지고 참 운도 안 좋았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고요? 예. 작년 10월에 BMW와 테스트 차량 개발을 위한 협약을 다 했고요. 그리고 최근 전기차 기업들의 지원 분위기가 있다. 인정할 거 인정했어요. 로봇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고안정성, 고출력을 요구하는 전고체 배터리 니즈가 점차 확대돼서 올해 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증설해서 계획에 맞게 내년에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제 시장 폭락하면서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있었고요. 어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공급계약 체결 어저께 뉴스가 좀 있었어. 네. 아침에 뜨다가 그리고 얘도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이 IR 담당자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실제로 되게 중요해요. 네네. 실제로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도 시황에 좀 맞춰서 좀 하는 경향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묻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월가에서 우리나라의 뭐 탑5, 탑10, 탑3 종목들 이렇게 많이 추천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많이 내놓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얘는 무조건 들어가. 얘네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구매액 기준으로 한 1.1조 원 정도 했는데 외국인 비중이 2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큰 거죠. 네. 25% 돌파했고요. 그리고 한일령 반사 효과 그리고 충절이 이번에 9일간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다음 주에가 연휴 시작인데요. 네. 얘네들은 다음 주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9일간인데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12번 참 12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시가총액이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0일.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증권사 시총이 예. 그러니까 뭐 은행, 보험 다 들고 있는 금융 지주의 시총을 넘어섰다고요? 예. 이건 예. 되게 의미 있는 겁니다.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하죠. 미국이 아이비들이. 네네. 아이비들이 하죠. 이렇게 아이비들이 이렇게 증권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근데 그렇게 우리처럼 큰 금융 지주가 예. 이게 있나? 그렇지 않죠. 근데 IB라고 해서 근데 대신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피, 담보대출 수수료, 네. 신용이자 뭐 이건 물론 증시 활용으로 그게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거기는 뭐에서 돈을 많이 버냐면 투자에서 많이 벌죠. 직접 이제 투자하고. 예, 투자해서. 근데 그 내용을 여기 쓰는 겁니다. 네, 증시 네. 활용으로 인해서 수수료 및 신용이자 수익이 확대됐지만 스페이스X 등 XI도 투자를 했을 거예요. 네. 여러 투자 차익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안을 시장에서 평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상징적이냐는 의미를 드는 거냐면요. 증권회사가 투자 차익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 가치 평가를 받는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시장의 사이즈가 주식 시장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네. 주식 시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위상이 달라지니까 증권회사에 대한 위상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 의미이고 살짝 넘었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CBIB 그러니까 상업은행과 예. 투자은행으로 나눠 보면 그러니까 예. 투자은행을 증권사로 쳤을 예, 때 예. 투자은행이 상업은행을 넘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다들 이제 없는 거예요. 한번 없었던 겁니다. 다들 예금으로 이제 예, 예, 어르신들 맞습니다. 다 갖고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다 상업은행에서 했으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거. 예. 아이비가 이제 넘어서는 걸 한번 받고 예.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이제 그게 지금 현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하려고 하는 건데 요번에 처음 요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리는 와. 거고요. 코스닥의 좀비 기업 퇴출 속도를 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실명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고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코스닥 23곳의 상패 검토를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도요. 이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상장 심사 대상의 좀비 기업은 단순한 적자 기업을 우리 맨날 그거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상장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상장 이후 정보의 신뢰성, 주주보호 기능 작동 여부 이게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서 판단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것도 진일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 회사들은 어디서 뭐 확인할 수 있나요? 뉴스 같은 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몇 개 그들은 나오고 있고요. 아, 이름들이 좀 나오고 예, 있어요. 예. 네.
혹시 내 거 있나 없나 그러네요. 네. 확인하셔야지. 또 혹시 몰라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런 것들은 늘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바람직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등 좀 줄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이 뭐 3% 이상 나오면요. 어제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그 큰 변동성을 좀 지나가면서 그 변동성이 아예 없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큰 변동성을 좀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왜 항상 그러잖아요. 변동성 크게 주면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진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일 오늘 중요한 날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저희 또 시황을 장호진 작가와 함께 네. 바로 한 2분 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시장 이미 뭐 그 NXT는 넥스트는 열렸고 그다음에 코스피 열리는 모양 보면서 또 여러분께 설명을 실시간으로 좀 드릴 테니까 그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 샷으로 빨리 한번 힘 좀 냅시다. 네. 로고 네.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뻑 열어갖고 약 털어 먹고 네. 그다음에 안에 짜서 비타민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힘내고 증시도 힘내고 네. 여러분도 힘내고 다 같이 힘내는 하루 되시죠. 아유, 좋아. 갑시다. 자, 그럼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네. 더블 밸류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루 엔진입니다.